자, 안녕하세요. 이피오름의 시청자 여러분, 김시훈입니다. 우리 오늘 9월 평가원 관련돼서 우리 안동욱 선생님 모시고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안동욱 선생입니다. 선생님, 얼마 전에 우리 9월 네. 평가원 시험이 끝났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어땠습니까? 난이도면 뭐 이런 게 어땠습니까? 네, 저도 한번 분석해 본 결과 예. 작년 수능 수준 정도 됐고요. 지난번에 치렀던 2020 6학년도 6월 평가원보다는 조금 어려웠다. 이렇게 한번 평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국어가 선택 과목이 화작이 있고 언매가 있잖아요. 네네. 두 개의 난이도 차이가 좀 있었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예상 등급 컷으로는 1등급 컷이 대략 화법과 작문 같은 경우는 한 93점 정도로 예상이 되고요. 언어와 매체 같은 경우는 90점에 좀 못 미치는 89점 정도, 그러니까 한 4점 정도의 그 간극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 그 말씀은 그럼 언매가 조금 더 어렵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화법과 작문이 또 쉬웠다는 말씀도 아니고요. 예. 화법과 작문도 총 11문제에서 변별력이 다소 컸던 그런 문제가 한두 문제 있었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변별력을 요하는 문제가 언어와 매체에서 좀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 네. 원래 전통적으로 이렇게 네. 미적하고 확통 차이가 나는 것처럼 네. 언매하고 화작의 차이가 나는 게 맞죠? 네, 맞습니다. 맞는데 평소 일반 그러니까 여지껏 쭉 지내왔던 시험보다는 4점 정도로 차이 난다는 것은 조금 더 언어와 매체에서 조금 더 변별력이 있었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EBS 연계율을 몇 % 이상 갖고가 있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네네. 9월 평가원에서도 그게 좀 지켜졌나요? 네네. 현장에서도 이제 예. 제가 수업해 보면서 이런 게 좀 이런 위주로 공부해라, 이런 위주로 공부해라고 학생들한테 좀 넌지시 얘기를 해줬는데, 그 연계율이 51%가 좀 넘었고요. 51% 네. 이상을 상회했고,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학습이나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 그대로가 본문에 실려서 그러니까 체감 연계율은 상당히 높았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보통 국어는 그 연계율을 따질 때 지문이 뭐 비슷한 건가요? 아니면 뭐 문제를 좀 일부 이용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이번 시험을 예.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본문,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에 제시된 본문을 그대로 이렇게 사용이 된 거고요. 아. 일반적으로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년 시험 같은 경우에는 제목은 같으나 서로 다른 부분을 붙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대로 쓴 것으로 보아 예상해 보건데, 무조건 또 연계율 믿고 그 주어진 제시문만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뒤 맥락을 같이 고려해서 공부하는 게, 뭐 추후에 말씀드리겠지만, 그게 나머지 기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어떤 방법, 자세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저기 국어도 약간의 네. 그 스킬이 있잖아요. 워낙 네네. 가독 속독을 해야 되다 보니까 네네. 그런 거가 요번에 좀 도움이 좀 됐을까요? 일단은 저도 이제 미리 풀어보고, 그러니까 미리 풀어본 게 아니라 이제 풀어본 결과, 역시 수능 국어 영역은 아직도 진화 중이다라는 것을 새삼 또 느꼈습니다. 진화 중이라는 게 네, 무슨 문제가 이제 세련돼 있고요. 아, 변별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음. 출제진 쪽에서 부단히 애를 쓰고 있다라는 것을 선택지나 음. 지문이야 뭐 이렇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네. 뭐 문학 작품이 바뀌거나 독서 지문이 뭐 이렇게 특별히 어렵거나 그런 건 없는데, 그 누구에게 똑같이 공통적으로 주어진 지문을 어떻게 사고하고 어떻게 이해하고, 그리고 선택지 어떻게 적용하느냐라는 그 사고력, 그다음에 적용 능력, 이게 바로 화법과 작문이든 언어와 매체든 간에 이것을 이게 자기 점수를 높일 수 있는 건데, 그 사고력을 좀 강화시키는 훈련이 좀 필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뭐 기출 문제 이런 것을 좀 활용하는 것도 좋겠지만, 일단 연계 교재 중심으로 우리가 학습하는 게 조금 더 남은 기간 동안 유리하게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EBS를 좀 소홀하게 다룬 친구들은 반드시 그러니까 EBS를 해야겠네요. 네, 이거는 그렇죠. 좀 과감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 남은 기간에는 이제 기출 문제를 통해서 실전 능력을 기르는 것을 좀 지향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렇다면 기출 문제가 전혀 쓸모가 없느냐, 그런 건 아니고요. 전체 45문제에서 항상 내가 틀리는 것들, 그리고 항상 내가 어려워하는 것들, 맞춰도 찍어서 맞출 수밖에 없었던 것들, 그런 문항 유형이 있습니다. 근데 기출문제는 이미 근 30여 년간 쌓여 있기 때문에 네. 그 해당 유형을 기출문제의 해당 영역을 찾아서 그 부분만 10번, 20번 정도 이렇게 하게 되면 자신의 위크 포인트를
분명히 빨리 커버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네. 이제 수능까지 남은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 시간 동안에 우리 친구들이 네네. 어떻게 국어를 좀 준비하는 게 좀 더 낫고, 네네. 또 그다음에 당장 이제 9편 끝나고 난 다음에 수시 원서 접수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국어를 최저 등급으로 사용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친구들한테 조금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네. 네. 일단은 우리에게 고정된 점수값은 원점수 하나밖에 없습니다. 원점수로 인해서 표준 점수가 결정되고 100분위 뭐 이렇게 다 등급 이렇게 결정이 되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물론 이제 목표가 몇 등급 안에 들어야 된다라는 거지만 몇 등급을 목표로 한다라는 것은 흔들리는 관역에 화살을 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확실하지 않은 등급, 하느님도 모르는 등급, 뚜껑을 열어봐야 하는 등급에 머무르지 말고요. 오로지 자기의 원점수를 100점에 가깝게 하자 또는 100점을 목표로 하자라고 한다면 자신이 얻을 표준 점수와 100분위 등급은 모두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수시 최저 등급을 맞추기 위해서 등급하는 어떤 그런 목표 설정 말고요. 최대한 원점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자신의 약점, 위크 포인트가 뭔지 빨리 캐치하고 10월이 되기 전에 그 위크 포인트를 완벽하게 스스로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공부 방법이 현재로서는 조금 급하다, 좀 서둘러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려운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네네. 국어가 이제 제가 잘은 모릅니다만 네. 문학, 독서, 선택 과목 이렇게 네. 있잖아요. 네네. 남은 시간 동안에 우리 친구들이 비교적 동일 시간을 쓴다고 했을 때는 어느 파트의 성적이 조금 더 향상이 빠를 수 있을까요? 네. 굳이 선생님께서 그렇게 물어봐 주신다면 예. 가장 빠르게 내가 부족한 부분을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은 문학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독서는 개념이라는 게 딱히 두드러지지 않거든요. 독서는 뭐 조금 말을 좀 이렇게 낮춰서 말씀드리자면 노가다입니다. 주어진 정보를 그냥 자기만의 스킬로 해내는 건데 문학은 만약에 부족한 부분을 자기가 갖고 있는 개념을 통해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스킬을 최대화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기를 수 있는데 지금 이 순간에 뭘 해보겠다. 다 부족한데 무언가를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선택을 해야 한다면 문학, 그 다음에 선택 과목, 그 다음 순서대로 말씀드리자면 선택 과목에 대한 완전 정복. 독서는 맨 마지막 독서네요. 네,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국어가 힘든 게 학생들한테 가장 이제 뭐가 힘드냐고 물어봤더니 선지를 중에서 뭔가 헷갈리는 게 자꾸 나온대요. 네네. 선지를 고르는 게 어렵다고 하는데 혹시 그런 뭐 꿀팁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꿀팁이 될 수 있을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뭐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많은 수험생들도 다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주어진 지문과 선택지의 관계는 구체적인 것을 일반화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선택지를 잘 고르는 방법의 근간은 주어진 구체적인 지문의 내용이나 작품을 일반화된 말로 끌어올리는 연습을 많이 하게 되면 선택지가 보입니다. 오지선다니까 5개 중에서 3개를 갖고 고민하는 친구들은 없을 겁니다. 출제자들은 대부분 3개는 그 누가 봐도 걸을 수 있지만 1번이냐 5번이냐 2번이냐 4번이냐 등 2개를 항상 고민하게 되는데 그 부분은 얼마나 구체화된 부분을 말끔하게 일반화했느냐 이제 요 능력. 만약에 현재까지 여러분들 그 시청하시는 학생분들께서 그냥 단순히 좌우 이렇게만 읽고 했다라고 한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모두를 좀 바꿔서 그러니까 지문이 돼지고기면 선택지는 육류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문이 육류가 된다면 뭐 선택지는 뭐 음식, 양식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습니까? 네, 그건 이제 언어의 기초, 국어의 기초이기도 하지만 그게 궁극적으로는 수능 국어 영역의 문제풀이 근간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선택지가 조금 매지가이처럼 이제 2개 중에 헷갈렸던 것들 중에 하나가 슬슬 하나는 좀 이렇게 페이드아웃 되는 느낌이 들고 하나는 좀 선명하게 보이는 그런 느낌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 수험생들도 꼭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네.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우리 친구들이 파이팅 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국어학습은 이런 식으로 해서 마무리해라.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첫 번째로 연계 교재를 중심으로 한 학습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보다는 연계. 또 다음은 연계 중요성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시중에 나와 있는 연계된 모의고사 그것을 풀어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연계, 내가 본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교재가 어떤 식으로 연계되어서 변형되는지를 감을 익히고 그것을 실제 문제풀이에 적용해보는 그게 중요하고요. 마지막, 대부분 학생들이 고전시가나 고전소설을 그냥 눈대중, 느낌적인 느낌으로 푸는데 그러지 말고 시간 그렇게 걸리지 않습니다. 고전시가, 그 다음에 고전소설을 편안하게 현대어로 번역하여 바로 즉각 이제 트랜스레이트가 될 수 있게끔 바로바로 해버리는 그런 연습. 이렇게 된다면 일단 현재 여러분들 점수에서 상당 점수가 일단은 확보될 것이다라고 감히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 너무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네. 우리 전국에 있는 수험생들이 우리 네. 안동욱 선생님 말씀을 꼭 시청하시고 네. 명심하시고 실행에 옮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저도 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여러 수험생들에게 뭐 작지만 그래도 결정적인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제 선생님과 함께 이제 카메라 옆에 섰는데 네. 좋은 성과를 거두실 수 있기를 뭐 진심으로 기도하고 바라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네, 화이팅! 네. 자, 우리 이상 우리 안동욱 선생님 모시고 9월 평가원, 얼마 전에 있었던 9월 평가원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 내용을 들어봤고요. 수능에 대해서도 조금 전망해 봤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동욱 선생님 계속 모시고 또 국어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주 불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